최신 IT 이슈를 쉽고 빠르게 살펴보는 이수다입니다. 오늘은 대체 식량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요. 오는 2026년까지 이 비건푸드 마켓은 35조 원 가량으로 커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요새 대형마트만 가도 비건푸드가 자주 보이는데요. 탕수육이나 불고기 같은 걸 채소를 활용해서 고기 맛을 내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고기 맛은 나지만 사실은 채소라고 하면 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채식주의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채식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약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10년 전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네, 반면 비건푸드와 같이요. 미래 식량으로 꼽히는 식용곤충 시장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작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더 오래됐는데도 말이죠.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그동안 곤충을 먹어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곤충을 섭취하는 인구는 약 25억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동안 서구는 곤충을 음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유럽 내 조사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들의 3분의 2가 곤충 단백질보다는 식물 단백질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반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는 곤충구 자체가 식용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주변에서 번데기라든지 메뚜기 튀김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고기 맛을 내는 채소처럼 고기 맛을 내는 곤충이 등장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식용곤충은요, 초소형 가축으로도 불립니다. 유럽연합인 EU가 지난해 말에 유럽 그린딜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대체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이 식용곤충을 주목을 했습니다. 언어가 인식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곤충에서 초소형 가축으로 빠른 인식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쿼트라도 식용 곤충이 미래 먹거리로 유럽에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곤충 단백질보다 야채를 기반으로 한 채소 단백질을 좀 더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위생이나 모양이 적절하다면 곤충을 먹을 수도 있다고 답한 사람이 또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럽인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인식 변화는 환경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유엔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식량 문제는 물론이고요. 환경 문제, 위험도 커지는 거죠. 인구가 증가할수록 식량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많은 식량을 생산할 때 환경 오염은 물론이고요. 자원도 부족해지고 또 돼지나 닭 같은 특정 동물만 사육을 주로 하다 보니까 생물들의 다양성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사람들이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이어가면서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수십억 마리의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축의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토지와 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양이 상당해서 사람이 섭취하는 식량 생산을 부족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EU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요, 대체 단백질의 공급원을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식용곤충에는 단백질, 비타민, 아미노산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육류로 분류되는 소나 돼지, 닭고기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도 35에서 77%까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 식량 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식량 전환율이란 게 있습니다. 이 식량이 되는 이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료가 필요한지 따져보는 건데요. 곤충보다는 소가 6배, 양이 4배, 닭과 돼지는 2배가 더 많이 듭니다. 또 기존 가축동물들에 비해서요.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을 하는데요. 또 곤충을 배양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을 하면요. 자연스러운 순환 경제도 가능해져서요. 현재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3분의 1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곤충을 채집해서 먹었다고 하면 이제 기업들이 산업적인 방식으로 생산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있는 시설에서 바로 식용 곤충을 양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생산 가격도 낮아지기 때문에 풍부한 영양과 낮은 가격의 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바로 맛이겠죠. 그대로 먹던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식용곤충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식용곤충 기업인 프로티팜의 경우에는요. 딱정벌레 유충으로 단백질 분말을 만듭니다. 이 분말로 육류와 비슷한 형태와 맛을 내는 식용곤충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용곤충으로 기존 음식 모양을 내면요.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도 줄이고요. 장벽도 줄어드는 겁니다. 네, 여기에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는 식품도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곤충잼입니다. 유럽 최초로 식용곤충을 법적으로 허용한 곳이 바로 벨기에인데요. 이 벨기에 연방정부는 메뚜기, 귀뚜라미, 누에, 미럼과 같은 10가지 곤충을 식용곤충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같은 해에 슈퍼에서 이 곤충을 활용한 잼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점점 유럽에서는요, 다양한 식용곤충 제품이 눈에 띕니다. 미럼을 분말로 만들어서요, 파스타면을 만들거나요, 또 귀뚜라미 분말로 에너지바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미럼으로 만든 진이나 딱정벌레 맥주도 등장했습니다. 네, 식용곤충 시장은 오는 2023년이면 1조 3,5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건 식품보다 규모가 작지만 환경 친화적인 데다가 영양학적 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그동안 곤충을 먹지 않았던 유럽에서도 지금 활발한 연구와 출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한 발 나서서 시스템과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식용곤충 기업이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식용곤충이라는 게 좀 거부감이 크지만 앞으로는 이제 영양 간식이라든지 스테이크까지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다였습니다.